서점에 가서 기출 문제집을 사는 건 수험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많이들 사는데 기출 문제집을 사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그 왜 그러냐면 기출 문제집을 사는 애들은 혹은 학원 강사들이 출판한 기출 문제 분석서 같은 걸 사는 애들은 주변에서 기출 문제 공부하는 방식을 안 알려줘서 그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돈도 쓰는 거지. 기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이 영상을 보고 누구도 반박하지 마. 그냥 무조건 이거 내 말이 맞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19년도 빈칸 문제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뽑을 수가 있어. 거기 기출 문제 뽑을 수 있거든. 2019년도에 6평 빈칸 4문제, 9평 빈칸 4문제, 본수능 빈칸 4문제. 그럼 평가원은 1년 동안 3번의 문제를 내는데 빈칸 문제를 총 몇 문제 내냐면 12문제를 내.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하면 매년 12문제씩을 내. 기출 문제는 이렇게 한 6년 정도로 잡았는데 6년 동안의 빈칸 문제는 12 곱하기 6이니까 72문제잖아. 컴퓨터로 다운을 받아서 니네가 한글 파일로 잘 정리해서 이 72문제를 출력을 해. 그러면 그리고 그 빈칸 문제 72문제만 풀어봐. 그 72문제를 풀면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최근에 평가원 빈칸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는 게 머리에 생겨. 맨날 이렇게 출제하네. 출제에 흐름이 있네. 그 흐름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서 이번 6평을 봤어야 돼. 6년간의 빈칸 72문제를 다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 6평 치르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6평 치러보니까 그렇게 출제가 된 거지. 그 방식대로 9평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거야. 그게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식이야.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방식을 여기다 쓸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방식.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분석하는 거야. 분석하지 마. 기출문제 분석 그거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의 뭐 분석서 이런 거 나한테 가져와서 질문하는 거 나도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볼 때 있는데 분석을 그렇게 해놓은 건 그 강사나 학생이나 정말 열심히는 한 거야. 근데 그게 공부에 도움은 안 돼. 기출문제에 나왔던 단어가 올 6평, 9평 대수능에 그 단어가 그 구문이 출제된다라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든 지문은 학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을 전 세계에서 찾아서 출제를 한단 말이야. 3년 전, 4년 전 나왔던 그 지문과 유사한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있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기출문제에 있는 기출문제에 그 구문이 나왔으니까 그 구문을 열심히 하고 알았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돼.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할 때 쓰는 빨간색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신, 뉴 그런 지문만을 시중에 출판된 어떤 교재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지문만을 그거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게 출제 포인트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쭉 풀면서 우리나라 기출은 최근에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구나 라는 그 흐름을 머리에 넣고자 하는 게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식인 거지, 하나하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단어 외우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 모의고사는 종류가 두 개일 거야. 기출하고 사설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출을 공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같은 유형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니네가 편집해서 그냥 출력한 다음에 그것만 봐서 그거의 흐름을 하는 게 기출인 거야.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거, 그것처럼 쓸데없는 짓이 없는 거야. 시간을 재고 푼다라는 것 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으로만 이루어진 모의고사를, 낯선 지문을 제한된 시간 안에서 푸는 게 그 모의고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야. 기출문제는 지문들 거의 다 본 지문이잖아. 보면 다 기억이 나요. 그럼 뭘 시간을 재서 풀어? 진짜 쓸데없는 짓이지. 그럼 시간을 재서 풀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사설 모의고사인데, 이 사설 모의고사가 너희들이 딱 풀었는데 뒤에 해석지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샀는데 보니까 지문이 어디서 본 것 같아. 뒤에 해석지 보니까 EBS를 변형했다는 둥, 평가원을 변형해서 만든 사설 모의고사라는 둥. 그거는 이미 모의고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모의고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으로만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야. 그게 사설에서는. 본 것 같은 지문은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되는 연습을 하는 사설 모의고사로서 존재 이유가 없어.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건 기출이 아니고 사설인데, 그 사설은 100% 신지문으로만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야. 알겠어? 6편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40편의 모의고사는 100% 우리나라에 출판된 적이 없는 지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설 모의고사의 존재 이유인 거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사설 모의고사를 이제부터 이제 6편 끝났으니까 많이 풀잖아. 풀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시간적인 면인데, 집에서 한 45분 안에 1회분 모의고사 푼다라고, 듣기 빼고 독해만 45분 안에 그걸 내가 풀어낸다, 이 생각하고 푸는 게 중요해. 그래야 시험장 가서 55분 그 정도 푸는 효과가 있는 거야. 시험장보다는 집에서 풀 때는 훨씬 더 루즈한 상황이니까 시간을 당겨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는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봐서 읽혀지는 것. 근데 시험 중에는 안 읽혀졌는데 집에 가서 읽혀지는 것. 그러면 그 문장은 너희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장이라고 봐야 될까? 못 읽은 문장으로 봐야 돼. 못 읽은 문장인가?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문장을 못 읽었으면 너희들은 그 문장 못 읽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실전 모의고사 집에서 연습할 때는 이 순간 읽혀지지 않는 거는 살짝 표시한 다음에 나중에 이 문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문장, 이 지문 속에는 이 문장이 불편했다, 넘겨지지 않았다라는 걸 표시를 해놔야 내가 약한 구문이 밝혀지는 거야. 알았어? 어쨌든 수험생활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만 안 해도 반은 성공해. 기출문제 제대로 공부해야 돼. 기출문제 분석서라든지 다시 한번 해. 기출문제 분석서 왜 필요 없다고? 그 지문이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야. 알았어?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같은 유형끼리 편집해서 그걸 연속해서 풀어서 그 유형에 대한 감을 익히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지 출제가 예상된다. 그게 기출문제 공부 방식이야. 쓸데없는 데 힘쏟지 마. 알겠지? 끝.